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25년 7월에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아주 격렬한 군사 충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상자도 수십 명 발생하고 피난민이 16만 명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 국경 마찰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안에는 오래된 역사 문제도 있고 또 현대 정치 가문들의 어떤 애증 관계, 여기에 또 국제적인 이해관계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가장 최근 상황, 그 7월 24일 충돌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때 다연장 로켓포까지 동원됐다고 하던데요. 네, 상당히 격렬했죠.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다, 아니다, 태국이 도발했다, 서로 주장이 엇갈렸고요. 근데 그 와중에 태국 편의점이 로켓포에 맞아서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심각했죠. 그렇습니다. 시작은 국경 순찰 중에 지뢰 사고 같은 거였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그 배경에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문제라면 역시 아주 오래된 그 역사적인 앙금부터 봐야 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과거 동남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제국, 지금의 캄보디아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패권을 잡은 태국 왕조들, 이 사이의 경쟁 관계가 수백 년 된 이야기입니다. 아, 특히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태국이 자기들 제국에 멸망시키고 유물도 많이 가져갔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역사적 감정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20세기 초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할 때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그 국경선 문제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 그 유명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힌두 사원인데 이게 딱 국경에 걸쳐 있거든요.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변 땅 한 4.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부지에 대한 영유권 해석이 다른 겁니다. 태국은 거긴 우리 땅이다. 프랑스가 잘못 구웠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죠. 아, 그래서 2011년에도 이 문제로 크게 한번 붙었던 거군요. 네, 그때도 사상자가 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넘은 땅 문제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 총격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정말 해묵은 갈등이네요. 그런데 이번 충돌이 좀 더 격화된 데는 어떻게 보면 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현대 정치 가문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서요. 아, 네. 바로 태국의 탁신 가문하고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때는 의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가까웠거든요. 30년 넘게 본독한 관계였죠. 그랬던 관계가 왜 틀어진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태국이 국경을 막아버리면서 훈센 가문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인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이 타격을 크게 입었어요. 아, 돈줄이 막혔군요. 네. 게다가 중국 쪽에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조직,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조직 단속하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캄보디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6월에 터졌습니다. 훈센 의장이 당시 태국 총리였던 탁신의 딸 패통탄 총리하고 통화한 내용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통화 내용을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파장이 컸죠? 그 패통탄 총리가 자기 나라 군사령관을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삼촌, 뭐든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패통탄 총리는 결국 직무정지까지 당했거든요. 이건 명백히 훈센 측의 의도적인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30년 의형제라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등을 돌린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경제난, 그리고 훈센 자기 아들이 지금 총리인데 훈만의 총리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아직 좀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국내의 불만이나 위기 상황을 외부의 적, 즉 태국과의 갈등으로 돌려서 좀 국면을 전환하려는 아주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일부러 갈등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이번 충돌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죠. 어떻게 개입하게 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해결사처럼 등장을 했죠. 양국 정상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세요? 네, 미국이 그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 정책이라고 해서 이미 태국하고 캄보디아에 각각 36%, 49%라는 엄청 높은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싸움 멈추지 않으면 이 무역 협상이고 뭐고 다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한 겁니다. 아,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결국 양국 모두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거죠.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오래된 역사적 앙금, 풀리지 않는 국경 분쟁, 여기에 현대 정치 가문의 배신극, 경제난, 그리고 강대국의 개입까지 정말 모든 요소가 다 얽혀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프랑스가 그었다는 817km에 달하는 국경선 문제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는 태국이 훨씬 우위에 있지 않나요? 네, 객관적으로는 태국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캄보디아 역시 훈센 가문의 어떤 정치적 필요나 국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다시 긴장을 고조시킬 유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국제 분쟁 뒤에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렇게 봉합된 평화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앞으로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정세 변화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